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김건희의 사실 그 삶이 송두리째 거짓말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해명이 나오면 나올수록 덧붙여지는 그의 거짓된 삶, 연속된 거짓말의 수습불가 판정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김건희의 허위 경력 그리고 학력 논란, 이것이 지금 사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시끌벅적했죠. 사실 이게 굉장히 매번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게 자꾸 해명을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그 해명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또다시 거짓말로 들통이 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드린 바가 있었죠. 오히려 그들이 해명하는 것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해명이 나올 때마다 짚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거짓말이 또 들켰어요. 어떤 내용인가? 관련돼서 먼저 기사로 함께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사를 먼저 함께 보시죠. 한겨레 기사입니다. 단독. 삼성플라자 갤러리 관장 포트레이트 전 기억이 없다. 김건희 다른 전시. 김건희나 김명신, 그러니까 개명전 이름으로 참여를 했죠.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런 이름의 작가로 포트레이트라는 이 전시 작품은 물론이고요. 김 씨의 명단을 본 적도 없다라는 것이 1998년부터 2005년 경기도 분당 삼성플라자 갤러리 관장을 맡았던 이홍복 씨의 주장입니다. 김건희가 이제 이 허위 경력을 실은 것을 두고서 삼성플라자 갤러리에 전시했던 것이라고 한 해명에 대해서 관장이었던 이홍복 씨가 난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김건희가 작가로 활동하던 지난 2003년 인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의 딸림 전시 신체적 풍경에 출품했고, 당시 전시 도록에 삼성미술관 기획전 포트레이트에 참가했다는 허위 경력을 실은 사실이 한겨레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자 2003년 분당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던 것이라고 황당한 해명을 내놨었죠. 그러자 이제 이용복 전 관장, 개관 때부터 폐쇄할 때까지 모든 작가들의 전시를 다 지켜보고 기록했던 책임자인데, 김 씨의 전시품은 물론이고 명단도 확인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용복 전 관장은 분당 삼성플라자 갤러리 관장으로 임명돼서 개관을 준비를 했었던 초창기 멤버자 2005년 폐관 때 줄곧 재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갤러리에서 열렸던 전시와 이 작가들의 신상을 뭐 다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전문가로 이야기가 되어 왔던 인물이죠. 자, 아무튼 이에 대해서 김건희 측에서는 이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열렸던 휴먼스케일닷컴전에 참여했다라고 해명하면서 팜플렛 사진을 이제 한겨레에 공개를 했는데, 자, 2003년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열린 휴먼스케일닷컴전에 참여한 15명의 명단에서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확인이 됐죠. 비디오 작품 참여 작가 중 4명 중 1명으로 이제 이름을 올렸던 겁니다. 하지만 애초 도록에 삼성미술관이라고 썼지만 삼성플라자 갤러리였다라는 점, 그리고 김건희가 참여한 전시 이름도 기획전 포트레이트가 아니라 휴먼스케일닷컴전이라는 것을 확인이 되면서 이 허위라는 사실이 더욱더 명백해졌다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자, 이 사건만 두고 보게 된다면 핵심은 어쨌든 간에 경기도 분당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던 걸 가지고 이걸 삼성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가 참여했다라고 이력을 넣었던 것이 삼성미술관 그 포트레이트 기획전이었는데, 여기서 스펠링조차도 틀려먹으면서 뭐 초상화 기획전이 아니라 무슨 항만세 그러니까 뭔가 세금을 내는 기획전, 뭐 이상한 항만세 기획전이 되어버리는 굉장히 희한한 전시회가 되기도 했죠. 마치 그 논문 멤버 유지 논문에 그 YUJI 그것처럼 상당히 희한한 이 스펠링을 적어놓고서 이게 내 이력이다 라고 하면서 또 많은 이들의 부끄러움을 또 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애초에 삼성플라자에서 포트레이트 전 자체가 열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2003년 전후로 해서 경기도 그 전시회 목록을 싹 다 이제 전수조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당하는 이름의 전시회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뒤늦게 김건희 측에서 삼성플라자 갤러리에 열렸던 휴먼스케일닷컴전에 참여를 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혼자서 낸 기획전도 아니고 심지어는 여럿이서 함께 참여했던 비디오 작품 참여 작가 4명 중 하나로 이름이 올렸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거죠. 결국 앞선 이 김건희 측에서의 모든 해명이 거짓인 게 들통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의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팀킬까지 더해졌죠. 그래서 윤석열이 아주 지금 난감해진 상황이에요. 이게 관련돼서 팀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은 18년 전 조각까지도 하나씩 찾아내고 있습니다. 찾아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려야지요 라고 하면서 이 팸플렛을 올린 겁니다.
자, 이렇게 2장의 이 휴먼스케이프 이 전시회에 팸플렛을 올렸는데 웃긴 거는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측에서의 해명으로 이 거짓을 인정한 꼴이 되었던 것처럼 이준석이 역시 여기에 더해가지고 김건희의 삼성플란자 전시 팜플렛에 대한 못을 박아버립니다. 한림대 이력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팸플렛에 있었던 이 부분을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버렸죠. 웃긴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휴먼스케이프 요거 지금 전시회 보시면은 삼성플라자에서 열렸던 휴먼스케이프.com 요 전시회가 열렸던 때가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 7월 9일부터 같은 달인 15일까지 열렸던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이 전시회에 김건희의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의 이름으로 낸 작품 팸플렛의 내용의 이력 소개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한림대였던 것인데요. 한림대. 윤석열 측에서 그간 이 대학에 넣었던 이력에 한림대라고 넣었던 것이 단순한 실수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 해당 팸플렛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팸플렛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실수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 못을 박는 기사가 하나 또 등장을 했죠. 강원도민일보 2004년 3월 달의 기사입니다. 한림정보산업대 한림성심대로 변경을 했다. 2004년 3월 24일 한림정보산업대가 한림성심대학으로 내달 1일부터 학교명을 변경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죠. 네,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한림성심대로 이름이 변경되기도 전이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사진의 내용, 자, 이 시점 2003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죠. 근데 여기에 한림대라고 아주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한림정보산업대라고 적어야 맞는 것이지만 이걸 어떻게 실수해야만 한림정보산업대가 한림대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얘네들은 도대체 뭐로 해명이 가능할까요? 자, 이번 해명의 거짓말도 결국에는 수습 불가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김건희와 관련해서 이런 소식도 나왔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도 참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세계일보의 기사입니다. 자,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의 미국 이 뉴욕대 이력도 허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러한 기사인데요. 김 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를 보게 되면 그는 2006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뉴욕대에서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비즈니스 이그제큐티브 프로그램에 연수한 것으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및 미디어 비즈니스 최고위 과정을 연수한 것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한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뉴욕대 스턴스쿨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프로그램 연수 경력, 이것도 같은 연수 경력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연수 경력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에 따르게 되면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으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자,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은 좀 다른 겁니다. 김건희가 주장한 그 과정과 다른 것이 이는 정식 MBA 과정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2년이 소요되는 MBA 과정 중에 첫 해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한 특정 학생들만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BA 과정에 정식 입학하지 않고서는 밟을 수 없는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 없는 만큼 김건희의 이러한 이력이 허위일 가능성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2006년 뉴욕대에서는 MBA 과정 정식 입학생이 아니라 외부인이 들을 수 있는 1개월 과정 프로그램이 개설된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김 씨가 기재한 최고위 과정의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가 주장하는 뉴욕대 관련된 이력은 심지어는 국내 이력과 시기적으로 일부 겹치기도 했는데요. 수원여대에 낸 이력서에 2003년 12월 2일부터 2006년 12월 12일까지 H컬처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재직 과정에서 이걸 뉴욕에서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05년 3월 2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한국폴리텍대 강서 캠퍼스 겸임위원으로 근무를 했고 2004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강사로 재직했다라고 기재한 만큼 김건희가 재직하던 시기와 그가 얘기하고 있는 이 현재 이 뉴욕대 그 과정이 시점상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서는 2014년 4월 뉴욕대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던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에게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이것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가 역시 이력서를 게재했던 것과 이 동일한 뉴욕 스턴 스쿨 오브 비즈니스를 졸업했다라는 내용의 졸업장을 위조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김건희도 역시나 같은 범죄 행위로 적용될 가능성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주장한 이 뉴욕대 스턴 스쿨 연수 과정은 허위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문제는 김 씨가 이 경력을 활용해서 수개의 대학의 교원으로 지원을 했고 수원여대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근무를 했다는 사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위조해 취업을 했다면 이는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범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김건희가 안양대와 이 수원여대 교수 지원서, 그 학력과 연수 실적란에다가 뉴욕대 연수 과정을 기재를 했어요. 근데 일단 먼저 첫 번째, 김건희가 이력에 넣은 뉴욕대 최고위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욕대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해당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한 시점에는 김건희가 이미 국내 재직 경력을 쌓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김건희 몸이 뭐 두 개가 아닌 이상 시점상으로 그 뉴욕대 최고위 과정을 함께 거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명한답시고 뭐라고 얘기를 한지 아시죠? 그때 당시에 그 서울대 글로벌 리더 어소시에이션 2기라는 뭐 이게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 근데 그게 한 총 6개월 과정을 거쳤는데 그 중에 뉴욕대 연수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다.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자, 그 해명으로 그 국민의힘에서 내놨던 사진이 뭔지 보셨죠? 자, 그때 그 해명으로 내놨던 사진이 무엇이었느냐? 자, 김건희가 봐라. 여기 뉴욕대에서 연수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보여준 사진 이거였습니다. 이 얼굴이 지금 김건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진을 공개했죠. 이걸 보면서 뭐야?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김건희 진짜 뭐 연수했던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게끔 만드는 사진이죠. 이 사진이 아무튼간에 김건희가 뉴욕대 연수 과정을 다녀왔다라고 내민 증거. 중요한 건 이 사진이 어디에서 등장을 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 기재된 거는요 2006년 당시였어요. 2006년 당시 어디에 기재가 됐느냐, 바로 중앙일보의 기사에서 확인이 되는 사진이죠. 자, 그래서 그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문화산업계는 지금 유학 중이라고 하는 2006년 11월 2일자의 기사입니다. 34명의 중장년 한국인들이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강의실에 앉아있다. 이들은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작사 등을 운영하는 국내 문화산업계 CEO들, 서울대 문화 콘텐츠 글로벌 리더 과정의 마지막 코스로 일주일간 이곳을 찾은 이들, 즉 6개월의 서울대 교육 과정인 GLA 2기 프로그램을 일주일만 잠시 뉴욕대로 옮겨서 수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분인 해외 교육 부분만 따로 이 김건희는 빼내서 마치 MBA 2년 과정을 거친 학생들만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뉴욕대 최고위 과정을 거친 것처럼, 그러니까 MBA 2년 과정을 수행하는 이들이 첫 해에 필수 그 교육 과목들 다 이수한 그 특정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학력을 기재를 한 거죠. 서울대 교육 과정을 뉴욕대 연수 과정이라고 속여서 기재를 한 겁니다. 결국 이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내용인데 윤석열도 김건희도 심지어는 국민의힘도 죄다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뻔뻔스러운 거는 김건희가 이런 식의 어떤 궁색하고 후안무치한 변명을 늘어놓을 때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답니다. 자,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짓이죠. 자, 김건희 허위 이력 비판한 클리앙의 무더기 삭제 요청, 자신을 향한 비판 게시물 100여 건에 대한 삭제 요청을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제는 자신의 어떤 궁색한 해명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안 되겠다. 이거 여론을 잡기 위해서 커뮤니티라도 조금 들쑤셔볼까? 해서 커뮤니티 글을 지금 내리는 작업들을 뒤에서 물밑에서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수백 건 이상을. 과연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만 이런 식으로 삭제 요청이 들어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정말 스치기만 해도 김건희의 이력에는 경력으로 남습니다. 자, 이러한 사문서 위조 범죄에 대해서 김건희는 그저 내가 돋보이고 싶어서 썼다.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의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부분은 그가 전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 자체가 온통 거짓으로 물들어 있고 얼굴, 이름, 학력 그 무엇 하나 진실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또 윤석열식 공정이라는 의미도 역시나 강조돼야 되죠. 표창장 위조는 불공정이고 이력서 그 경력 위조와 같은 사문서 위조는 공정이라는 것을 윤석열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특수통 라인으로 검찰 요직을 꿰차면서 내가 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불이다. 내가 하면 합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다. 뭐 이런 식의 정말 대단한 내로남불식 공정을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의 이러한 행동 패턴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바로 이런 것을 불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윤석열이 개념화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선에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반법치주의에 가깝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라는 점. 그리고 성역화되어 있는 검찰 조직
조직에서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굴러먹다 나왔으면 이러한 논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죠. 도대체 이처럼 무엇 하나 진실에 속한 해명이 이뤄질 수 없는 대선 후보와 그의 가족, 온갖 범법 행위와 의혹으로 얼룩져서 누가 봐도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와는 거리가 멀고 그저 법을 사유화해 도구화해서 지들 멋대로 휘둘러왔던 양아치 집단의 우두머리와 같다는 것이 이 명백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거론이 되더라도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어떠한 의혹이 있고 도대체 어떤 것이 밝혀졌는지에 대한 관심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나 윤석열에 대해서 여전히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수사 그 윤석열 검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시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가 관심을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윤석열의 지지율은 아마 그런 분들이 속해 있는 것이지 않을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정치에 정말 1도 관심이 없는 그 친구들은요, 제가 윤석열에 관련된 문제들 한두 가지만 풀어놓더라도 몸서리를 쳐요. 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냐, 정말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지적할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만나면 만날 때마다 윤석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 윤석열의 그 처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이러다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뭐 50년이 뭐야 100년 200년 몇천 년도 더 후퇴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앞서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일치 사회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위기의식에, 윤석열은 대선 후보이기 이전에 어쨌든 간에 절대 이 사람은 나라의 그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도 이제 계속 점차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걷잡을 수 없는 이들의 범죄 사건에도 여전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중동, 자 그런데 이 조중동의 모습은 여전히 현저히 보도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쉴드를 계속 쳐주고 있죠. 조명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될 정도의 수준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정치에 관심 없는 이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겠죠. 자, 표창장 가지고서 득달같이 진짜 달라붙어가지고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던 그 언론인들과 그 보도량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자, 아무튼 간에 기울어진 언론 생태계를 보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시민 개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버린 이 저널리즘, 그러니까 진실을 찾는 일들, 이런 언론들의 역할을 대신해야 함을 매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